안녕하십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고티비가 마련한 특별기획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한미 안보동맹을 맺은 70주년. 고티비는 세계 비즈니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창립 63주년을 맞아 제38대 한인회장으로 취임하신 김광석 회장님과 우리 한국전쟁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교민사회의 비전과 바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해에 새 한인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우선 한인회장을 맡으신 소감을 먼저 들어보는 게 또 순서 아닐까 싶은데. 뉴욕 한인회가 사실 그 서부에서 1902년 3년도에 네.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돼서 서부 쪽이 사실 그 이민의 본거지라 하는데 동부 쪽에 하와이 이민 이전에 서재필 선생이라든지 그 성곽들이 많이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근거를 보면은 뉴욕에서도 상당히 그 뿌리가 있고 1965년도 이민법이 개정돼서 오기 전까지는 그 유학생 그다음에 그 무역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뉴욕을 꾸려오시다가 이제 이민법 개정되고 나서 많은 이민이 들어오면서 한인사회가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네. 뉴욕 유서 깊은 데에서 이렇게 한인회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광이고 또 책임도 엄청 크다고 보겠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그 한미동맹 70주년, 이제 63주년이 됐으니까 7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을 거쳐하신 분들의 그 족적이 굉장히 한국의 역사에 많이 영향을 미치시더라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도에 한미동맹의 그 결정을 내리실 때 국제적인 감각이 사실은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들어진 그런 식견이자 보고 싶고요. 유일한 사장님, 네. 이명신 총장님, 많은 분들이 이 동부에서 활약하시다가 하시면서 네. 하나의 한국 근대사의 한미동맹의 주축을 만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그 뿌리와 정신이 남아서 60년대 유학생 중심으로 이제 한인회가 만들어졌죠. 네, 네. 많은 분 37대 네. 회장님들이 수고를 하셨고 뉴욕 한인 동포사회가 벌써 창립 63주년을 맞았습니다. 63년이라는 역사에서 오는 문제,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대 전까지는 이민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시대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그 젊은 층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0년 지나면서 한인들의 이민이 이제 어느 정도 주춤하고 요즘은 거의 없고 한인사의 지금 인구는 주재원 오시거나 유학생으로 왔다가 엠플로이먼트 되는 분이나 아니면은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증가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문제는 1세에서 1.5세, 2세로 넘어가는 과정이 만약에 이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1.5세가 교두보야 되게 되지만은 네. 이 이민이 끊어지다 보니까 1세에서 2세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네. 입장이 됩니다. 예. 근데 1세에서 2세로 넘어갈 때 보면은 어느 정도 기반을 단단히 해야 네. 2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1세들이 해야 될 일들은 2세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네. 그 파운데이션을 잘 닦아놓는 것이 현재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고 네. 그것이 38대에 주어진 하나의 그 미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1세의 경우에는 네. 좀 과감합니다. 네. 좀 네. 도전 정신도 많고 그 한국말로 흔히 말하듯이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네. 기질을 갖고 왔는데 네. 2세 경우에는 좀 옵션이 많아요. 네. 내가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그 초이스들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 여기서 할 수 있어 그런 베이스를 닦아놓는 것이 필요하고 비단 한인회뿐만 아니라 한인 기업 단체들이 어떤 그 오가니제이션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베이스가 단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업이 이제 페이드 아웃되는 그 없어지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2세에서 3세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동포 사회가 진행이 되다 보면 미국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주류 대열에 편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 동포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네. 1세에서 2세 넘어갈 때는 오히려 갈등이 있는데 네. 3세가 되면은 네. 오히려 자기의 뿌리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 데니시 커뮤니티에서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덴마크 그리고 저 헤리티지에서. 네. 그러고 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그걸 강하고 네. 또 그거를 잘 그 세대로 오랜 세대 동안 그걸 잘 만들어서 그걸 단단한 파운데이션 만들었고 네. 제가 볼 때 2세들의 1세, 2세, 3세들이 넘어가면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3세가 다시 자기 뿌리로 돌아올 때에 네. 그것이 환원력이 빨라질 수 있고 네. 그것을 커뮤니티를 멀티 제너레이션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세대에는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개척 정신, 도전 정신으로 우리 동포 사회를 일구원했다고 한다면 2세는 그 가난에 대한 기억을 안고 미국 사회와 네트워킹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약간의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그러면 3세는 오히려 이 모국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1세들이 열심히 그 생존의 문제로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우리는 이 생존의 문제인데 2세들은 생존의 문제 아니라 자기 친구들, 동료들과의 경쟁 관계도 있습니다. 네. 어쩌면 2세들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1세는 우리가 그 자식들 잘 키우고 네. 생활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만족도 레벨이 높아요. 네. 2세들의 경우에는 부모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네. 여기에서 2세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경쟁이 똑같은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내가 오히려 더 낫는데 사회 네. 나가서 보면은 네.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그라슬링 같은 것도 있고 네. 네. 좌절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세들이 더 힘들어요. 네. 그걸 2세들이 빨리 파악해서 여기 어려운 점을 우리가 흡수해 주면은 훨씬 더 강하게 크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그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때 갈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청소년 딜런컨스 문제 그다음에 그 제너레이션을 제너레이션 컨플릭트 그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거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타민족보다는 덜하지 않느냐. 그것이 네. 뭐냐면 1세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엄청 투자를 하세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그것이 3세로 또 이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은 좀 미니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한인 회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혹시 한인회 차원에서 동포 사회가 주축이 돼서 2, 3세대들과의 소통이라든가 2, 3세대들이 이 한인회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또 더불어서 미국 사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사업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저는 사회사업을 했고 네. 제가 그 전에 일을 하던 단체에서 세 가지의 어떤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는 기왕이면 좀 강력한 제대로 된 사회봉사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건물을 좀 큼지막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오고 만들어야겠다. 세 번째는 2세들을 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해야 되겠다. 네. 제가 한 10년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30년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없어가지고. 네. 30년 뒤에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20년 동안은 그 기초를 깔다가 10년 동안은 그 2세 교육을 들어가고 보드도 2세로 바꾸면서 네. 그렇게 놓으니까 잘 돌아가요. 네. 근데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2세나 2세들이 특히 2세들이 그것을 테이크오버해서 갈 수 있는 그 바로미터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거고 네. 네.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세들이 거기까지 해놓으면은 네. 이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더 성장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베이스 자체가 미국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시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홍익인간이라는 거. 네, 네. 저는 얼마나 그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비단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한인들이 있으면은 거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네도 좋아져야 네. 되고 한인이 들어가면 기업이 좋아져야 되고 네. 이런 정신. 네. 그것을 우리 한인회가 밀고 나가야 될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힘과 실천 강령이 아니냐. 네.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도전적이고 또 미국의 상류층이 모여 산다고 하는 곳에 꼭 끼어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하게 우리 한국 동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산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진취적이고 네, 그러고 어떤 그런 정신적인 파워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문화적으로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네, 한지 이제 역사적인 정체성을 좀 더 함양을 한다면 네, 굉장히 큰 우리의 삶 속에 무기가 되고 우리의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근원이 되니까 네, 그런 점은 좀 한국 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연구하고 네. 우리가 필요로 또 하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우리 동포 2, 3세대들 중에 이렇게 이 뉴욕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을 좀 꼽을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2세들 중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기업으로도 많이 성장을 합니다. 네. 그 시카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Council of Korean American 그게 이제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아주 좋은 단체고 네. 또 여기 뉴욕에서도 그 2세들이 뭉쳐가지고 펀딩을 만들어서 네. 이 단체들한테 나눠주는 KACF 커뮤니티 네. 파운데이션 이런 데도 네. 상당히 그 자랑스러운 그런 단체들이죠. 한인회도 때가 되면은 언어권이 바뀌면서 네. 이제 2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베이스를 네. 어떻게 빨리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시기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우리 동포 2세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한인회에서도 특별히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네. 그 흑인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 같이 공조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여기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네. 그쪽으로 어떻게 우리의 패러다임이 메인스트림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런 네. 어떤 창조적인 그 도전이 필요하지 네, 않느냐. 근데 우리 하나로 어렵습니다. 네. 그 여러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를 같이 엮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또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다가 배워버리니까 네. 네.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발전하는 거 보고 그렇게 통해서 또 정치인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이제 더 강화되면은 풀타임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자기 커리어도 개발해야 되고 네. 생활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쪽에 앞으로 힘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청년 시대에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오신 얘기도 좀 잠깐 듣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회사업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빈곤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달동네라 그러는 데는 네. 이제 개발이 되면 네. 네. 정착금 받아가지고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정착금 한 푼이라도 다 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공권력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네. 네. 개발업자하고 공권력이 이제 선성장, 후복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엔 선성장이니까 네. 복지 쪽은 좀 그 프라이어티가 좀 떨어졌죠. 네. 그럴 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참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일이 안 됐으니까 네. 일반 공장으로 또 가면은 위장취업이라고 혼인할 때가 있고 아주 힘들었을 때 네. 에이,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미국 가서 돈 좀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좀
나눠줘야겠다. 네네.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다행히 그때 제 형님이 미국에 계셔서 제가 네. 미국에 오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몇 살 때 미국에 오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잠깐 일하다 왔으니까 아마 30대 막 초반 이렇게 저는 군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네네. 미국에 오셔서도 뉴욕 한인 이 봉사센터를 운영하시고 또 한인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글쎄요,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저기 나파밸리 쪽에 한번 제가 봤어요. 네. 야, 앞으로 와인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가게를 하나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좀 돈이 없었으니까 험한 가게를 제가 네. 인수했잖아요. 네. 열심히 그 야전친도 놓고 하다 보니까 맨땅 헤딩하다 하다 보니까 가게가 네. 막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총도 가져와서 이렇게 위협도 하고 네네. 참 이러다가 내가 죽나 생각하는데 그때 아마 그 우리 본국에서 그 선배님이 오시더니 너는 아무래도 사회사업을 해야지 네네. 되겠냐. 근데 저는 돈 만들어서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갈등을 하다가 제가 동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 네. 이제 그 사회사업을 더 하겠다고 대학원에. 네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기왕이면은 한인사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저를 받아준 데가 한인봉사센터예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잠시 제가 저 시 공무원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그냥 네. 한인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와서 한 게 그건 뭐 그럭저럭 30년 되다 보니까 열심히 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같이 일하셨고 그래서 네. 조그만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들한테 남겨주는 과정도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마들은 되겠구나. 아까 말씀하신 1세들이 해야 될 그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인회 인발부되면서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거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건물도 만드시고 고생하셨고 참 네. 힘드셨죠. 근데 네네. 여기서는 이제 그 베이스를 차세대로 넘어가는 베이스를 꼭 만들어주는데 제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민 1세대들은 이 전쟁과 가난이라는 그런 트라우마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 건너왔지만 그 이후 올해가 한미 안보동맹 70주년이기도 합니다만은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문명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 빈민국이었던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 또 국방력 6위의 국가. 지금 이 위상은 세계사에 유일하거든요. 자랑스러운 거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우리 동포사회 2세, 3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이자 또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초창기 이민자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 한국말 못하는 거를 어떤 면으로 네. 한국어도 영어를 가르라 이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네. 한국어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만큼 한국의 이상이 커졌고 오히려 제 네. 친구들이 그 청소년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걔들한테 한마디씩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본국이 잘 되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그런 것이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네. 또 한국에 대한 사랑도 이제 더 키워나갈 수 있고 그렇죠. 또 통일의 문제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침 노스 코리아 그런 데 네. 나오면서 저들끼리 디스커션 하는 것도 봤어요. 네네. 이렇게 되는구나. 네. 우리가 사실 통일 교육에 대한 건 못 시켰거든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정체성 교육 못 시켰고 통일에 네. 대한 교육 못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서 정체성이 그런 역사적 정체성보다 어떤 네. 문화적인 정체성이 언어적 정체성으로 도는 거 있지만 네.
통일에 대한 문제는 사실 좀 약하거든요.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노스 코리아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쩌면은 오히려 해외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제시할 수도 있겠구나. 잠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좋은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북한 문제는 우리 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인 이 방향을 설정하고 움직이면 거기에 호응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 체제의 독특성 때문에 늘 엇박자 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차라리 이 800만 동포 사회의 이 여망 이런 것들이 아주 건설적인 방향에서 모아지고 이런 우리 동포 사회의 명확한 어떤 입장들이 이 국가와 민족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차원에서 다음 세대까지 이 3세, 4세까지도 쭉 이어져 나간다면 이게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는 특히 미국에 사는 동포들한테는 한미 동맹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네. 또 한국 내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안보 문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차지했겠지만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건 좀 문신폭이 좁습니다. 사실. 네네. 한데 학계 쪽에서나 네네. 재계 쪽에서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안보적인 차원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는 문호는 열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그짝 전문 아니지만은 네네. 그런 쪽으로 젊은 세대들도 그 거기에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 다행스럽네요. 우리 이 동포 3세들이 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아주 자발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참 소수지만은 네네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K컬처 한류 아주 한류가 세계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본국에서는 잘 모른다고들 이야기해요. 한류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 32살 된 딸이 네, 자기 그 친구들이 네, 어떤 K-팝 그룹이에요. 네, 네, 큰 컬러스임에 오는데 네, 거길 가겠다고. 네.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 큰 컬러스 몇천 명이 모이는데 네, 그래서 야 그거 좀 찍어서 보내. 굉장한 뜨거운 열기인데 거의 네.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상당히 프라우드하잖아요. 네,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나도 기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1세들도 모르는데 이미 그 젊은 세대들은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다음에 네. 아마 이런 그 메디스 케어 가든이나 이런 데서 가끔 하잖아요. 네, 1세들은 몰라요 오히려. 근데 이미 타민족들이 그거를 열광하니까 아 이렇게 성장했구나. 네. 어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떠나서 네,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구나. 옛날에 우리가 비틀즈 그 저기 네네. 보면 뭐 그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비틀즈 할 때 저렇게 열광했을 건데 네, 네, 한국이 새로운 문화의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네네. 문화의 어떤 새로운 그 물꼬를 트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800만 동포들 사회와 모국이 이렇게 서로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민청을 새로 세웠습니다. 교민청의 역할과 또 동포 사회의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교민청의 역할이 크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민청의 미션이 따로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네, 한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뿌리내리느냐, 막 네. 그걸 주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력을 한국에서 잘 그 상호 연결해서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네, 큰 그림은 그렇겠지만 작은 그림으로 볼 때는 제가 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천적 이중국적법 같은 거. 네, 네. 그
부모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 그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특히 남자는 18세 이전에 국적 탈락을 안 하면 네네. 그 병역 문제가 걸리거든요. 네네. 그런 건 상당히 불리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네. 또 그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에 대한 교육, 네. 그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는 괜찮아요. 케이팝으로 성접됐고 네네. 한국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네. 역사적인 정체성 문제, 특히 네. 지금 우리가 역사책을 여기서 보면은 네. 그 어떤 한국인의 어리 이런 거구나, 정신 이런 거구나 그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 역사책을 보면은 어떤 몇 년도에 또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를 엮여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들어온 건 좀 약하지 않느냐. 네. 근데 그런 어떤 역사서가 우리한테 좀 주어지면은 이 역사적인 정체성으로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네. 그것이 뿌리가 깊습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뉴욕이라는 한 지역의 한인회장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워싱턴, 뉴욕, 그리고 LA, 우리 이 한인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중에서 또 세계 비즈니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한인회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장으로서 우리 이 교민사회에 혹시 기대라든가 바람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 또 한국 모국에도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회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크게 볼 때 8개 뭐 이렇게 그 리저널 그 지방적인 한인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총련을 만들고 그러는데 네, 매우 좋은 그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전국적으로 모게 되면 연방을 저희가 네, 그 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네, 또 필요하다면은 여기서는 저 에이시안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에이시안들하고 같이 엮어서 에이시안 전체를 저희가 핸들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국적인 한인회의 구성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 중심의 뉴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제인들에 대해서 그 가급적이면은 커넥션을 가까이 해서 네. 하지만 저희가 로컬을 할 수 있는 걸 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그 체버 커머스하고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재무성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네, 그것이 젊은 기업가들을 어떻게 백업해야 되느냐. 네. 또 그런 거는 한인회 차원에서 그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한국 모국의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뉴욕까지 찾아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발행까지 들으시니 감사한데요. 이 본국이 모국이 잘 되니까 저는 상당히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부흥하는 기분을 계속 지켜나가시면서 해외에 있을 때 저희한테 바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지 모국에다 도움을 줄 일이 뭔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고 보시다가 또 이거 뉴욕에 있는 교민들, 미국에 있는 교민들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좀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열심히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미 동맹 70주년 제 63세대가 되고 있는 우리 뉴욕 한인회 38대 회장 김광석 회장님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국의 대한민국의 발전만큼이나 교민사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우리 교민사회가
받침돌,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미국 사회 또 세계 동포 사회의 주류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